성서 공동체 FM 개국 15주년 특집 4부작 우리도 숨쉬고 싶다. 1부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을 부른다. 성서 산업단지역 6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노력창신 한라타운 앞입니다. This stop is Songso Industrial Complex Station. 성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56만 인구 중 21만이 살고 있는 대구 서쪽 끝의 시가지입니다. 주말이면 와룡시장에는 장을 보러 나온 이주민들로 활기가 넘치고요. 걷기 좋은 달성 습지와 와룡산도 있습니다. 가끔은 아름답게 지는 노을로 분홍빛 하늘도 볼 수 있죠. 또 대구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 성서공단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와룡산 바로 아래 위치한 곳에 살면 아침마다 맑은 공기와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비 오기 직전이나 흐린 날이면 와룡산을 넘어오는 불쾌한 냄새. 멀리 성서공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는 보고만 있어도 왠지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동네 성서는 밤이면 미세먼지 나쁨이 자주 뜨는 걸까요? 폐목재 소각장 반대 서명해 주시고 가세요. 성서에 폐목재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온답니다. 지금 세 군데인데 한 군데가 또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막 널리 알려야 되거든. 달서구 주민은 마음 놓고 숨 쉴 권리를 요구한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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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은 마음 놓고 숨 쉴 권리를 요구한다.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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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성서에 주민 동의도 없이 폐목재 소각장인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가 생긴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인데 왜 성서 주민들만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외쳐야 하는 걸까요? 성서에는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그 냄새도 역한 냄새가 한 번씩 날고서 나오는 또 이거 소각장까지 있으면 성서 주민들은 죽으란 말이잖아, 그지? 여기에서 또 한 군데가 더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동네가 지금 공기가 장난하는 게 많이 안 좋은데 비 오면은 정말 냄새가 심해가지고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인데 그런 동네에다 또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달서구 지역, 특히 성서 지역에는 성서공단뿐만 아니라 악취의 온상인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열병합 발전소, 가장 값싼 저급 연료인 벙커CU를 태우는 지역 난방공사, 생활 폐기물을 태우는 성서 소각장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 5곳이나 있는 성서는 이미 이런 시설들로 차고 넘쳐 용량을 초과합니다. 주변은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쭉 둘러싸 있고 그곳에 수십만 세대가 삽니다. 학교도 30곳이 넘습니다. 주거권과 생활권이 밀집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게 된다고 하니 주민들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호상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 942명이 설문조사에 참가를 했고 그중에 약 한 92%가 성서공단에서 나는 악취와 유해 물질로 수업도 불가능하고 창문도 열 수 없고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 수도 없다고 대기오염 조사를 거친 결과
이곳 성서공단에서는 12배 이상의 벤조피렌을 비롯한 발암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이곳 노동자들과 성서지역을 비롯해서 달서구, 크게는 대구 시민들 전체의 건강할 권리가 위협되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이런 시설들을 더 보태지 않아도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기가 좋지 않은데 폐목재를 태우는 열병합 발전소까지 들어오면 대기 오염이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건립을 막았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반대 서명운동도 하고 촛불 집회에 1인 시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결과 2018년 12월 26일 대구시는 폐목재 소각장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발전 사업자인 리클린 대구와의 행정소송 끝에 2020년 2월 5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과잉 논란 속에 대구시가 또다시 민자로 1,000억 원대 소각장을 짓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에서 처리까지 모든 행정이 민간업자에 끌려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2016년 8월 민자로 생활쓰레기 연료화 시설을 가동하자 하루 160톤을 처리하던 성서소각장 1호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탓도 있었지만 당시 쓰레기량이 부족해 가동 중단 시기를 넉 달이나 앞당긴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1호기 부지에 하루 360톤을 처리하는 1,100억 원 규모의 소각장을 또다시 민자로 짓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23년에 이 시설이 준공되면 현재 하루 320톤을 처리하고 있는 2, 3호기를 폐쇄할 방침입니다. 2018년 9월 5일 TBC 뉴스입니다. 폐목재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던 중에 또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서에 있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을 320톤에서 40톤 더 증설해 민간 투자로 짓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분노한 성서 주민 300명이 서명하여 대구시의 정책 토론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렇게 2019년 10월 23일 성서 자원 회수시설 개최 사업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00명 서명 받는 일 너무 쉬웠습니다. 서명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또 여기에였습니다. 대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 특히 성서에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평소보다 몇 개월 정도의 악취로 용산동과 이곡동 주민들이 심각한 수준의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에 당연히 민원을 넣었죠. 얼마 뒤에 답변이 왔어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으로 성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서대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냄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지리적,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공간 가까이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필요 없다고 이에 답변을 또 받았거든요. 대용량 1개 지을 때는 필요하지만 작은 용량 10개를 지을 때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참 우습죠. 조삼모사와 같은 이런 엉터리 법, 이 기준에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어느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달서구 주민들은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주민은 대구 시민 아닙니까? 2019년 10월 성서 자원 회수시설 개최 사업 정책 토론회 당시 주민대표 김성임 씨의 말에 의하면 대구시는 이미 지리적, 지형적 특성에 의해 성서 주민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늘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성서 소각장이 증설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걸까요? 위험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역학 조사를 하고 있고 평가 결과는 항상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만 답변하는 걸까요? 대기오염 배출 시설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밀집하고 있는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누가 담보하나요? 집집마다 있는 공기청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릴 정도로 공기오염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7년 대구시 원탁 토론에 의해서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숨쉬기를 좀 힘들 정도의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교실 창문을 열 수 없고 체육 시간 운동장에서 체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요.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공기오염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 계셨고요. 달서구청장님 계셨고요. 그 밖에 많은 의원님들 함께 계셨습니다. 다음 해에 성서에서 폐목재 소각장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민들은 올 3월까지 폐목재 소각장 건설 반대 운동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주민들은 또다시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가동 자체를 반대합니다. 달서구에서 가동 중인 성서 소각장 소각로 2, 3호기를 대체하는 소각시설이 만들어지면 성서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2, 30년 동안 다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과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만들면 민간 사업자들이 대구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좌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달서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대구 시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달서구가 대기오염 취약지구이기도 하고 대기오염 배출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위험 요소도 크고 오염 총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곳과 비교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별 시설 단위로 기준치 이하다라는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달서구 전체를 두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할 정도로 주민들에겐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성서자원 회수시설 개최사업 정책 토론회 검토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민간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겠으며 산단과 인근 지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기 측정망을 현재 16개에서 2021년까지 5개를 늘려 21개로 확대시키고 또한 2020년에는 이동형 유해 대기 오염물질 측정 시스템으로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서대구 산단과 성서 산단에 도심 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2020년 도심 산단 미세먼지 및 유해 대기 오염물질 감시 인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 지원은 시설에서 간접 영향권 3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군요. 따라서 성서 소각장 300m 이내는 성서 산업단지인 관계로 주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성서 소각장 증설 사업은 대구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자지장 안건이 부결되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즉 소각장은 민간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정책 토론의 결과를 통해 대구시는 최적화된 최신의 대기오염 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법적 배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며 해당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청구로 진행된 정책 토론회,
그 결과를 통한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주민들의 공론화로 인해 공공사업이 된 만큼 얼마나 투명하고 신뢰 있게 진행되는지 주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이가 아플 때도 많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이 동네에 사는데 새벽에 되면은 냄새 나거든요. 가스 냄새 막 나는 냄새가 나가 싫은데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재에 안 그래도 지금 저거 문제 때문에도 냄새가 조금씩 날 흐린 날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 또 이렇게 되면 성서는 집값도 떨어지거니와. 지금까지 성서공동체 FM 개국 15주년 특집 4부작 우리도 숨쉬고 싶다. 1부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을 부른다 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도 숨쉬고 싶다. 2부 숨쉬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방송됩니다.